2년 전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알게 된 한 남성과 그 전 여자친구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에서야 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다는 20대 여성의 제보인데요. 이미 일부 내용이 좀 보도도 되긴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내용은 더 심각하고 엽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요. 20대 피해자 2023년에 중고거래 앱에 프린터기가 고장나서 그런데 출력해 주실 분이 있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로 한 사람이 해주겠다라고 답글을 달아서 연락처를 교환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력을 해서 집으로 갖다 주겠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분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핑계를 대고 만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대화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약 한 달 뒤 그 남성의 여자친구, 그것도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성이 단톡방 등에서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 알고 있냐? 라는 일종의 제보였는데요. 그 전 여자친구라는 인물, 원하면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받게 도와주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자, 결국 피해자는 이 전 여자친구의 지시에 따라서 남성의 나체 사과 영상을 받아냈는데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남성에게 불법 촬영, 피해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성희롱 피해자이자 불법 촬영 가해자가 된 아주 황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남성이 만나서 해결하자라고 연락을 또 해서 피해자를 불러냈다고 해요. 그리고는 성폭행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견디면서 이 사실을 신고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3월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남성과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 동일 인물, 같은 사람이었고요. 남성이 1인 2역을 해서 이 피해자를 속여왔던 겁니다. 자, 최근에서야 이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1인 2역 행세를 하던 남성에게 속았다는 사실도 모르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맨 처음 전 여친이라면서 접근할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하고 같이 복수하시죠. 자, 피해자는 현재 인터뷰가 힘들다고 해서 변호인에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을 여성으로 지칭을 하면서 사석에서 너를 성희롱했다. 그런데 나도 얘한테 성적으로 당한 게 많다라고 하면서 공감을 처음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복수를 하자라고 좀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분들을 자신과 공범으로 만든 다음에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성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전 여친 행세까지 하면서 나도 걔한테 당한 게 많으니 우리 같이 복수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때 잠깐 중고거래 앱으로 대화를 했던 어떤 그 남자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그 휴대폰에 당신이 하트로 저장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 나도 걔한테 성희롱을 당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사과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 영상을 유포해도 된다라는 합의서까지 받았다. 만약 당신이 원하면 이거 다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그 영상이라는 건 놀랍게도 그 남성이 자기 신분증을 들고 옷을 하나도 안 입은 채로 성희롱을 인정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 여친이란 사람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피해자인 당신도 분명히 어떤 단톡방에서는 당신을 성희롱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내가 이제 도와줄 테니까 보상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서 다른 피해자들하고도 내가 소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영상도 널리 유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결국에는 단톡방에서 그 남성과 전 여친과 이 피해자 셋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남성이 1인 2역을 했다면 단톡방에 3명이 들어가 있었다지만 결국은 2명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 남자의 전 여자친구인 척 하면서 거기서 엉뚱하게도
나체로 사과를 하는 영상을 찍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전 여친 행사를 하면서는 뭐라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냐면 혹시 저기 욕이나 협박 같은 거 잘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막 봐주지도 말고 뭐라 그래도 봐주지 말고 강제로 찍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축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몇 개나 찍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체 대화를 만들어서 그 안에 3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들기 전에 또 다 이게 저 피해자 지금 현재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거고 내가 변호사 상담도 받아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단체 대응을 만들어서 남자한테 이제 사과를 받게 요구를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아닌 척하면서 아 오해다 믿어달라 이렇게 남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같은 인간이 전 여친인 척하면서 나도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냐? 빨리빨리 끝내. 그리고 또 피해자한테 중간중간에 이런 시간에 찍겠다 얼굴 보여주라 막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사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 밤중에 변호사한테 상담까지 받았는데 둘 다 고소하겠습니다. 대화 내용 다 캡처해놨습니다.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딱 방을 나가버리니까 또 그 전 여친으로 행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그 방에서도 저 이제 꼬리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피해자하고 연락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를 받고 있었는데 나체 촬영을 강제로 시킨 모양새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좀 복잡해서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사실 한 명, 두 우리 명인데. 가족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 전 여친 행세를 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야 너도 나체 영상 저놈 거 받아놔 하면서 잔뜩 범죄의 어떤 함정에 빠지게 밀어 넣은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지는 쏙 빠진 거예요 또. 남성이 성희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여친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전 여친 지시에 따라서 불법 촬영 협박범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 여친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데 원래 가해자. 그러니까 상당히 겁이 나죠. 그래서 또 전 여친이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이긴 하지만 싹 빠져버리고 남자가 연락이 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전 여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그 여성이 휴대폰을 주워가지고 자신을 협박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도 걔한테 쏘은 거고 나도 쏘은 거고 오해를 좀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텔로 유인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그럼에도 뭔가 생판 모르는 남자를 협박했다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는 만남에 응했고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또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남성이 아이 너한테 내가 이성적 호감이 좀 생겼어. 그래서 원래 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널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관계를 갖고 싶다. 관계를 가지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다.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 관계를 요구했는데 피해자 격렬한 저항 끝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 이 복잡한 일이 이틀 만에 다 벌어졌습니다. 2년 전 피해자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고소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자, 자세한 얘기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죠. 피해와 좀 가해 사실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속칭 죽은 사건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올해 이렇게 수사관님 연락을 받고 비로소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죄책감 그렇게 일으키면서 지금 피해자 자체의 인생을 지금 조종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교수님 뭐 지금 이 제보자 피해자 지금 심신이 매우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에도 이렇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는 그 사실도 괴롭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범죄에 연루될 뻔했다라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고,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이렇게 지능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 고통을 당하고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너무 지능적이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성욕에 지배욕이 더해져서 거기에 이제 지능까지 더해졌는데 사실 성적 가학
가학적인 성도착자의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나체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에서 이제 노출증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모지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가학적인 면도 보입니다. 그 과정 자체에서도 쾌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성폭행이나 성희롱에서 오는 쾌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전국을 돌면서 이 짓을 했다니까 피해자가 뭐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피해자 한 사람 사례만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제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100명이 넘는 숫자에게 전국을 돌면서 연락을 했고 피해를 입은 걸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경찰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20명, 30명 정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자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이고 아동복지법 위반이에요. 미성년자들을 지금 피해자로 삼았던 겁니다. 예. 강간도 협박도 들어있고 성착취물 제작도 있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기억하시겠지만 N번방 만들었던 조주빈 같은 경우가 이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그 제작에서 40년형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예, 예. 저는 뭐 이거에 못지않을 정도의 상황도 지금 실제로는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아무튼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일단 보안 수사하라고 해서 반려했다라고 하거든요. 추가 수사 과정에 따라서는 이거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 미성년자들이 피해자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